오늘 있었던 인천외고 해설을 진행을 해볼 건데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2년도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제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평탄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어려운 거 딱 하나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7번부터 그냥 끝까지 드립다 어려웠었던 시험이었어.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이제 계산량도 많고 케이스 분류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마자 이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보면서 많이 이제 멘탈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법한 시험이 됐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어쨌거나 학교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문항 구성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1번부터 14번까지가 객관식이었고 나머지가 주관식이 4개, 단답형 4개, 서술형이 이제 2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2번까지가 객관식에다가 단답형 주관식이 6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서술형 1문제는 이게 유형으로 치면은 그렇게 이제 단순한 유형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약간 이제 적용할 것들이 좀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쉬운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난이도 중이라고 치면은 7번부터 이 주관식 6번까지가 계속 이제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함정이 들어갔었던 문제도 있었는데, 이따 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8번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 같아. 그냥 별 생각 없이 7개 나와서 4번 체크했던 애들이 분명히 이제 많았을 건데, 이게 이제 왜 아닌지는 이따 뒤에서 해설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아이들한테 부담이 됐었을 시험이었을 거고, 이제 지금 인천외고 1학년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평균이 아마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해서 등급컷은 함부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성적 분포가 좀 아무래도 많이 내려갈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해보고 1번부터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자, 1번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A가 1,4라는 좌표를 가져가고 B가 2,3인데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P에 대해서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일단 얘도 Y좌표가 더 크고 B라는 점도 Y좌표가 더 크니까 직선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두 I가 같은 방향에 있는 게 확인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에 대해서 다른 한 놈을 대칭이동 시키고 일직선으로 꽂아버리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를 옮겨볼 건데, 옮겨간 A의 좌표를 A1이라고 치면 X좌표, Y좌표 바뀔 거니까 4,1로 옮겨갈 테니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은 3분 A1부터 B, A1의 B의 길이가 될 거고, 두 칸 차이 나니까 정답은 2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집합 A가 2하고 3하고 A, B, 이게 이제 원소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원소가 -1과 3과 A 플러스 B야. 자, 이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A 3승 플러스 B의 3승의 값을 구하자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집합이 같다라는 정의로부터 얘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두 집합 A, B가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정의야, 정의. 그러면 원소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3은 일치하고 있으니까 결국 A, B의 값이 -1이 되면 되고 A 플러스 B의 값이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은 곱셈 공식 변형 쓰시면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대입하시면 8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14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될 거고 3번으로 갑시다. 3번에서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일단은 x-2가 양수인 상황이 되는데, 구하고 싶은 건 3x 더하기 x-2분의 12야. 얘가 언제 최소값 얼마를 갖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분모는 내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같은 형태를 맞춰주시고 플러스 x-2분의 12라고 쓰신 다음에, 지금 -6은 없던 거니까 다시 더해서 조절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네 둘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적용시키면 2배 루트의 36에다가 플러스 6이 될 테니 얘가 6이 되니까 12에다 6 더하시고 18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b라 그랬으니까 너가 b야. 자, 그럼 이제 어디서 등호가 성립할 거냐 이 얘긴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적용시킨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같을 때 이때 이제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x-2를 넘기시면 x-2의 제곱이 될 거고 3을 약분하면 4가 되니까 결국 x-2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2가 될 건데, 문제에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더하면 22가 되겠죠. 4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쓸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의 k의 x 더하기 9가 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얘가 지금 거짓이래. 거짓이래. 이게 거짓이 되게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이제 보기 귀찮으면 그냥 부정해서 얘가 참인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럼 판별식을 조사하시면 판별식은 k제곱에 마이너스 36이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떠있는 이차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0 이하가 되면 되겠죠. 접하는 것까지 허용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6부터 k가 6 이하가 될 건데, 우리는 지금 거짓인 걸 보고 싶으니까 다시 이 조건을 부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k가 6보다 크게 될 테니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7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5번 봅시다. 5번에서는 직선 y는 x-2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거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동시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우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얘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x 대신에는 x 빼기 3 대입하시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4를 더하면 6이 되겠네. 자, 그럼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는 직선이 됐는데, 얘하고 x제곱은 k가 접한다고 그랬으니 나는 x제곱 플러스 k를 쓰고 이 2차 방정식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플러스 x에 k-9는 0이 될 거고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네. 그럼 얘가 중근이 되려면 지금 1창의 개수가 1이니까 결국 k-9가 4분의 1이 되면 될 거고, 따라서 k의 값은 9를 더하시면 4분의 37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6번 볼게요. 6번은 A라는 집합이 2, 3, 4야. 2, 3, 4. 자, 그리고 나서 B는 굳이 안 쓸게. 얘는 A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분모에 하나는 분자에 넣어서 숫자 계산하래.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봤더니 이거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시면 결국 A 차집합의 B 합집합의 B 차집합의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자는 소리랑 같아. 그럼 일단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서로소니까 결국 각각을 구하셔서 원소 곱을 따로따로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 없겠지, 그치? 자, 일단 나오는 숫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고 A하고 B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A하고 B가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 계산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1은 반드시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2분의 2는 썼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4 해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도 있겠네. 그리고 3분의 3은 1이고 3분의 4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 2분의 1 있을 거고 4분의 3 있을 거고 4분의 4는 1이니까 이게 집합 B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구하는 거 어차피 이제 대칭 차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의 원소 곱인데 이 두 집합은 교집합이 2밖에는 존재하지 않아. 2밖에. 그러니까 쟤를 이제 빼고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원소를 곱하면 12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곱하실 때 1은 뭐 어차피 곱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이제 빼도 되고 2분의 3하고 3분의 2는 역수관계니까 곱이 1이겠죠. 그 다음에 3분의 4와 4분의 3도 역수관계니까 곱이 1일 거야.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1이 될 테니 결국 B차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의 모든 곱이 2분의 1이라는 소리겠죠.
얘네 둘이 곱하시면 정답이 나올 거고 6이 되겠네. 6.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부터 이제 생각할 거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7번 문제 같이 보시면 7번은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라는 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 이상이 되는 지점이야.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절대값의 x 마이너스의 b가 c보다는 크대. 자, 말을 읽어봤더니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야. 요거에 해당하는 영역이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a 차집합의 b를 했더니 3 이상의 x가 5 이하라고 되어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A, B, C의 값을 결정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건드릴 거는 요 조건일 것 같아. 자, 얘를 물론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얘를 A 합집합의 B의 여집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나는 이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을 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고 그냥 얘를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0보다 작은 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절대값의 x 마이너스의 b가 c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실근하고 부등식을 풀었을 때 부등식에서의 해 경계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야. 완전히 일치해. 자, 그 내용을 좀 접목시켜 보면 지금 나는 이 두 개의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연산 결과가 이게 나온 건데 이건 지금 등호가 없는 애니까 얘의 출처는 여기서 왔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을 풀었을 때 근이 x는 3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고 대입하면 6 플러스의 a가 0이니까 a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6인 게 구해졌어요. 이제 b만 c만 거면 돼.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봤더니 여기는 이제 등호가 있는 부등호야.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여기서부터 출처가 나온 거고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절대값의 마이너스 1 빼기 b 절대값 안쪽은 부호를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쓰시고 요 값이 c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b와 c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보라는 소리가 돼. 자, 그럼 다시 a차 집합에 b를 했더니 3부터 5까지가 나왔지, 그치? 근데 우리가 a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걸 직접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면 x 빼기 3에다가 x 플러스 2야, 그치? 그럼 크다니까 x가 3 이상 혹은 x가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할 건데 자,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걷어냈더니 이만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3의 출처는 여기에 있는 3이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5 이하가 생긴 거는 여기에서 5에서 끊어가지고 딱 나눠서 이제 잘라내고 그럼 5에서 잘라냈으니까 5 이하까지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 여기 있는 5라는 애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등식에 성립하는 값 중에 하나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대입하시면 5가 들어가니까 절대값의 5 마이너스의 b의 값이 다시 c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정리하면 지금 c라는 애가 절대값의 b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의 5 마이너스 b가 될 테니 일단 얘네들이 같은 걸로부터 식을 하나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네가 b 플러스 1하고 b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되면 1과 마이너스 5가 같은 거니까 이건 이제 모순이겠지, 그치? 이건 아닌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결국 b 플러스 1이 5 마이너스의 b라는 걸 통해서 이 b의 값이 4가 되니까 결국 b의 값이 2가 되겠죠. 걔를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c의 값이 3인 것까지 알 수 있겠네. 그럼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랑 3을 하셔서 정답 마이너스 36 쓰셨으면 됐을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찍기가 조금 힘들었을 게 만약에 내가 A까지 구하고 나서 나머지 못 구하겠다고 하고 이제 찍겠다고 치면 결국 이놈의 배수를 골라야 되는데 보기가 전부 6의 배수야, 그지? 그래서 찍기조차도 잘 차단해 놓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자, 8번 볼게요. 8번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낚시가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항상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일단 정수 전체 집합 Z의 부분 집합 X야. 그러니까 지금 X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X라는 집합이 정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결국 여기에는 원소가 정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돼요. 정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래 놓고 나서 F랑 G가 전부 다 X를 정의역으로 하고 Z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야. 얘도 X에서 Z로 가는 함수.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하는 말은 fx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되시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의 x3승에 플러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이래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두 함수 f하고 g가 서로 같게 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일단 어쨌거나 f랑 g가 같다는 소리는 함수가 서로 같은 거니까 정의역 공역이 일단 같아야 되는데 정의역 공역이 같죠. 그럼 결국 얘네들의 함수값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야. 즉 방정식을 풀자는 소리니까 gx 쪽을 fx 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2x의 3승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얘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지금 0이겠죠. 자, 그럼 보면 지금 개수가 숫자가 똑같은 애들끼리 부호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조립제법을 써보시게 되면 2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 2가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여기가 2가 돼야지. 여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2 올라가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다시 곱하시면 5에다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에 0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쪽에서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는 2x의 제곱 마이너스의 5x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2x의 x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주고 마이너스 1 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해가 x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 2가 나와.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나오는데 문제를 이제 제대로 안 읽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잘 봐. 결국 x라는 집합은 f와 g의 정의역인데 얘네 둘이 같기 위해서는 결국 얘는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인 마이너스 1과 2분의 1과 2를 원소로 하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만 해.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2의 세제곱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공집합 하나 제외해서 7개. 이렇게 풀면 이제 틀린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매력적인 오답이 지금 4번에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많이 체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맨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정수원소를 가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x가 여기에 부분 집합인데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니까 제외시키고 얘랑 얘가 원소인 집합의 부분 집합 돼야 됐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 아니고 2로 바꾸셨어야 되고, 그래서 4에서 1을 빼서 정답이 3,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이제 낚이시지 않게 평소에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는 연습 하셔야 좋아.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9번. 얘도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유형이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만나보던 유형이랑은 약간 이제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 자, 상황 한번 보면 전체 200명을 대상으로 뭔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체험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의 수를 조사했대. 체험활동 A를 신청한 애들의 집합을 집합 A라고 하고 체험활동 B를 신청한 애들의 집합을 이제 B라고 합시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A를 신청한 학생의 수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15명이 많았대. 그러면 B를 신청한 학생의 수를 X라고 두시면 여기는 X 플러스 15명이 존재하고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니까 이 바깥쪽이야. 이 바깥쪽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 120명이 적다 그랬어요. 선생님 잘 봐. A 합집합에 B의 원소의 개수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P라고 할게요. P. 그러면 이 바깥쪽이랑 얘랑 합치면 200 되는 거지, 그치? 자, 선생님 잘 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우리말로 쓰자. 자,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 여집합을 더하면 어쨌거나 전체 집합 200 나와. 근데 문제에서 하는 말은
합집합의 여집합보다 120개가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정수일 거니까 숫자 찍어 맞춰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30이면 190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되는 거를 찾아봤더니 여기가 40이 됐을 때 여기서 120을 더해서 160으로 넘어가고 이 둘을 더하면 200이니까 숫자 맞아 떨어지지. 그치?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얘네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160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또 생각 잘 봐. 지금 n의 A 합집합의 B가 160인데 얘는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해지겠지. 그지? 근데 나는 A하고 B의 원소를 설정해놨으니까 쟤네 둘이 더하시면 2x 플러스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의 B 이렇게 되겠네. 자, 마지막에 하는 거 봐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A만 신청한 학생 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최대값. 근데 보시면 지금 x는 어차피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까지는 짝수겠죠.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했으니까 이만큼이 홀수야. 이만큼이 홀수인데 결과값이 짝수가 나왔어. 그럼 반드시 홀수에서 짝수를 빼봤자 홀수니까 교집합은 반드시 홀수계의 원소를 들고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됐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지금 서로 홀수가 없는 상황인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홀수이면 잘 봐. 여기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어차피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최소가 되어줘야 되겠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홀수이면서 최소값인 경우는 1이 되는 거니까 그때를 대입해보시면 160은 2x에 15에서 1 빠지니까 플러스 14가 될 거고 그러면 2x의 값이 넘어가서 150에 6이 되겠죠. 146이죠. 146이 될 테니까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결국 x의 값이 73인 거를 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만들어 놓은 x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지. 그러면 n의 a는 이거보다 15이 많다 그랬으니까 88이 될 건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차집합의 영역이고 교집합의 하나였으니까 그 하나를 제외해서 정답이 87 이렇게 구하시면 됐던 문제. 그래서 숫자를 보는 센스가 조금은 있어줘야 됐을 것 같아.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10번에서는 x에 대한 두 조건인데 x가 또 정수야. 항상 숫자 조건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했어. 자, x가 정수인데 p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의 x 빼기 2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양수라 그랬고 그 다음에 q라는 애가 2x의 마이너스 9에 x 마이너스 k 그리고 이게 0보다 작대요.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건 p이고 q이다가 이 조건이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정수 x가 두 개야. 자,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는 두 개 있대. 그걸 만족시키게끔 정수 k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보란 소리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얘는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애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애고 얘는 확실하게 풀 수 없죠. k 때문에. 불확실한 애야. 이렇게 확실한 거 하나 불확실한 거 하나 있을 때는 얘를 먼저 결정하라 그랬어. 얘를 먼저 결정해라.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부등식 문제니까 수직선에다가 표현 한번 해보면 쟤는 이 부등식 풀었을 때 2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이제 이런 영역을 나타내는 게 P가 돼. P. 그럼 Q는 어쨌거나 얘가 지금 0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면 경계 사이 지점이 될 건데 K가 2분의 9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K부터 X가 2분의 9입니다 라고 풀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2분의 9부터 X가 K까지입니다로 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야. 근데 상황 판단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2분의 9가 4.5니까 일단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이 4.5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쯤 있을 것 같아. 얘 4.5야.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K가 좀 더 그립시다. 조금 더 그려보면 2분의 9부터 K까지 가서 이제 떨어져야 돼. 그죠? 그럼 2분의 9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쨌거나 교집합이 이쪽으로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 이거니까 이제 교집합을 봐야 되는데 이 둘의 교집합이 그냥 얘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수 두 개를 가져가야 돼. 근데 4.5보다 크니까 여기 안에 5가 있을 거고 여기 안에 6이 있을 거고 7이 있을 건데 나는 딱 두 개만 데리고 가야 되니까 5하고 6만 데리고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저기 있는 K라는 애가 이 사이로 딱 떨어져 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K의 값이 6과 7 사이에 있어줘야 하긴 하는데 여기에 뚫려 있기 때문에 K가 6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하지만 K가 7이 되면 뚫려 있으니까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 그러면 K 값의 범위가 하나 등장했는데 문제에서는 정수 K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7, 이게 일단 하나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Q라는 조건을 풀어서 이런 해가 나오면 정수 X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K 값이 7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린 이걸 본 거니까 이제 이 케이스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럼 이제 2분의 9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럼 이번에 노란색을 한번 봅시다. 4.5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갈 건데 하필 왼쪽으로 가는 도중에는 누가 있냐면 4.5니까 바로 직전에 4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직전에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2인데 2가 지금 마침 뚫려 있어서 3, 4를 딱 두 개 데려가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다가 그 K라는 애가 여기 떨어진다 해도 교집합은 여기니까 상관이 없지, 그지? 상관이 없어. 만약에 K 값이 딱 2라 하더라도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거보다 왼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만큼이 교집합이니까 3, 4 문제 없죠. 그럼 얘는 계속 왼쪽으로 가도 돼. 계속 왼쪽으로 가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수는 3, 4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간다라고 치더라도 3, 4만 들어가지, 그지? 그럼 이제 저게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1의 다음 정수인 마이너스 2가 있을 건데 마이너스 2가 딱 되는 순간에도 이게 지금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손 치더라도 3, 4는 상관이 없네.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그때 n은 마이너스 2가 교집합이 이쪽 영역 중에서 교집합의 정수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3이랑 4를 해서 정수가 3개 되는 모순이 생기겠네. 아, 그러면 K의 마지노선은 딱 여기란 소리예요. 여기. 자, 그럼 K 값의 범위를 적어보면 K가 이번에는 이 3보다는 어쨌거나 왼쪽에 있어야 돼, 그치?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K의 값이 3이 되면 정수가 4밖에 안 돼서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해서 어디까지 가냐? 마이너스 2까지 갈 수 있다 그랬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에 뚫려 있기 때문에 개수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K의 값의 범위를 하나 더 찾았고 K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가 5개인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쪽에서 5개, 이쪽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토탈 6개가 정답이 되겠죠. 토탈 6개. 정답은 2번이야. 11번으로 갑시다. 11번도 이게 개념 공부를 이제 단순하게 했던 친구들한테는 약간 이제 여시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한번 봅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집합 X라는 집합이 X를 원소로 하시고 0부터 4까지야. 0부터 소문자 X죠. X가 4까지. 0부터 4까지 가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그런 함수 fx는 자, ax제곱 플러스 1이거나 혹은 bx 플러스 4 마이너스의 4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0부터 x가 3까지 그 다음에 등호 있고 이쪽은 3부터 x가 4까지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저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 보래요. 1대1 대응해야 된대. 자, 그럼 이제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까가 막막할 건데, 일단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정사각형 안에서 그려지겠죠. 정사각형 안에서.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일단은 정사각형이니까 이제 박스 모양을 그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쭉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 여기까지. 이 박스 안에 fx 그래프를 그려 넣으시면 되고, 0부터 4까지니까 이 구간의 값이 0과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y값 역시도 여기가 4, 여기가 0인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3에서 함수가 끊겨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잘라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3이야. 자, 그럼 잘 봐. 어디부터 그려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이 직선이야. 얘는 이제 직선인데, 내가 직선을 가르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었던 거는 기울기가 미지수면 저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항상 파악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파악을. 자, 그러면 b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함수식을 b로 먼저 묶어볼 건데, b로 묶어주시게 되면 x-4에다가 플러스 4가 되니까, 아, 얘는 무조건 b의 값이 뭐가 됐든 4,4를 지나는구나가 확인이 돼요. 근데 저 4,4라는 점이 하필 어디냐면 이 점이야. 이 점. 그러니까 이 직선이 여길 지나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이 b는 직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데, 저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직선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박스 바깥에 그려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렇다는 소리는, 일단은 b의 값이 양수가 돼서 기울기가 양수인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함수 아래쪽 직선에다가 x 대신에 3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3b에서 4b가 빠지니까 함수값이 4-b가 되는 상황이네. 그치? 걔가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와서 끊겨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뭐 먼저 그려볼게. 뭐 이쯤 있다라고 치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함수값의 상태가 이 지점부터 여기 이제 4-b죠. 4-b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이 y값을 다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커버 쳐줘야 돼. 근데 생각해봐. 얘는 2차 함수지, 그치? 2차 함수고 축이 딱 y축인 상황이야. 축이 딱 y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야. 근데 만약에 a의 값이 양수가 되면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겼을 건데 하필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0,1이기 때문에 뭐 이쯤에 1이 있다라고 치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y 값이 겹칠 뿐더러 0부터 1까지를 커버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그 얘기는 a의 값이 음수가 돼서 저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상황이 연출돼야만 하겠죠. 그러면 또 위로 볼록하다고 해서 이제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일단 여기까지는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생기면 될 것 같아. 근데 또 문제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다르게 되면 그때는 얘랑 얘 사이에 있는 y 값이 발생하지가 않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랑 얘가 딱 만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딱 이만큼의 함수값이 비는 거니까 3,0까지 다 들어가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형태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하면 0부터 이제 1까지죠. 얘들 같아졌으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4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되고 정의역도 0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다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fx의 그래프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1이었는데 얘가 지나는 한 점이 지금 3,0이니까 3,0을 대입하시면 0은 9a의 플러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의 9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a의 값이 결정이 됐어.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결정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두 개의 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b의 값이 3이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 구했어.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건 a 더하기 b니까 a에다가 b를 더하시게 되면
9분의 27에서 하나 빠지니까 9분의 2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답 1번이야. 그래서 12번은 저쪽을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12번 문제도 결국엔 또 케이스 분류 문제인데 12번 12번은 실수 x에 대해서 또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좀 삘이 꽂히셨나봐요. 출제하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의 10x 그리고 마이너스의 24가 0보다 크다 그랬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x 더하기 k 빼기 2 그리고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등식인데 일단 위쪽 부등식은 풀 수 있으니까 아예 풀어버리면 12하고 2겠죠? 12하고 2 크다니까 x가 12보다 크다 혹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뭐 일단 저렇게 풀리는 상황이 되고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not p가 필요 조건이니까 q이면 not p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소리겠지, 그치? 저거를 만족하게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자는 소리야. 저 괜히 보였네. 일단 문제에서는 결국 not p를 원하고 있어. not p는 얘를 부정하면 되니까 사이로 모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이상의 k가 k란다. x겠지. x가 12 이하 이렇게 이제 돼. 12 이하. 그러면 q이면 not p에다가 참이니까 결국 이 q가 나타내는 범위 얘네들의 경계 지점 사이가 될 건데 그 범위가 요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근데 또 이제 하필이면 k가 들어가서 이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자, 일단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지점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k 플러스 3이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일지를 내가 몰라.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겠지, 그치? 첫 번째 케이스 q라는 애가 보이는 대로 갑시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부터 x가 등으로 들어가죠. k 플러스 3까지인 경우를 먼저 한번 볼게요. 만약에 q가 단일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 있으면 이제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 경계값이 같아지게 되면 그때는 q가 딱 하나의 값만 갖고 있겠죠. 그 하나의 값이 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이게 참이 되게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경계값이 k 플러스 3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넘어가면 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k 쪽으로 벌어졌죠.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일 때 요때를 일단 가정을 한 거야. 저 때를.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얘네가 실제로 이제 같아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문제 안 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not p를 먼저 그려볼 건데 not p가 덮어줘야 되니까 밖에 그리면 마이너스 2부터 12까지 가니까 쭉 넘어와서 여기서 떨어지겠죠. 12 이렇게 이제 되겠네. 자, 요 안에 얘가 있으면 돼. 그 얘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부터 k 플러스 3이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계값을 조절하면 끝나는 건데 자, 얘네 둘 사이의 대소관계를 보니까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커야 돼요. 같아도 상관없지. 둘 다 뚫렸으니까. 그럼 넘어가면 결국 이때는 k의 값이 4보다는 작게 되겠네요. 그죠? 4가 되고 k 되고 얘네 둘 사이의 대소관계 이러시면 될 것 같고 k는 그냥 바로 9 이하라는 게 보여. 자, 그럼 이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엄하니까 얘를 데리고 오고 얘랑 얘 교집합을 걸면 결국 이게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4 이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이제 k 플러스 3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될 건데 두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q라는 조건이 k 플러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k에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좌우변이 바뀐 거니까 얘네도 대소가 바뀔 거고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은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수직선을 재탕을 좀 합시다. 여기가 k 플러스 3이 되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경계값 조사 한번 해보면
일단 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애가 이번에는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넘어가면 k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얘네 둘을 교집합을 걸면 위쪽이 살아남을 거고 얘네 둘이 다시 교집합을 거니까 이번에는 결국 살아남는 친구는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 이상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케이스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치? 결국에는 1번 혹은 2번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 또는이라는 말이 결국 합집합을 하자는 소리니까 얘랑 얘를 합쳐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부터 k가 4까지가 되겠고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k의 개수는 10개인 게 확인이 되겠지. 그치? 정답은 5번이 된다. 5번.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객관식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객관식의 계산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야. 결코. 자, 13번 주관식 1번으로 갑시다. 주관식 1번. 주관식 1번도 비주얼이 좀 만만치 않죠. 풀어보면 이제 너네가 접해봤던 유형인데 일단 자연수 전체 집합이야. 자연수 전체. 그러니까 원소가 전부 다 자연수란 소리가 되고 A는 12의 약수라고 하셨으니까 1, 2, 3, 4에 6하고 12를 원소로 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부터 8까지로 풀리니까 2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전부 다 들어있겠죠. 일단 다 쓸게요. 얼마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보니까 조건 가에서 하는 말은 A 합집합에 교집합이구나. A 교집합에 B 얘하고 합집합의 X가 됐대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A 교집합의 B가 X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교집합의 원소 누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교집합에는 1, 2, 3, 4, 6이니까 2하고 3하고 4하고 6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X의 원소가 일단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니까 조건 나에서는 A 합집합에 B에다가 여집합 걸고 교집합 X 했더니 얘가 지금 공집합이래요. 이거 보고 또 이제 괄호에 여집합 붙었다고 흥분해서 드모르간 쓰고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X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X 차집합의 A 합집합의 B가 되고 얘가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라는 애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였겠네. 그지? X가.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합집합의 원소가 누구인지를 생각 한번 해볼 건데 합집합의 원소가 일단 1부터 8까지 다 들어가죠. 1부터 8까지에다가 그 다음에 12까지 총 9개의 원소야. 자, 너네 잘 봐. 지금 가에서는 X가 얘네들을 반드시 원소로 들고 있어야 된대. 근데 X는 이 안에서만 원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만. 그러면 이 9개의 원소 중에서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4개니까 내가 결정해줘야 되는 건 결국 핵심적인 5개가 되겠지. 2, 3, 4, 6을 제외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다가 있는데 조건 다를 보니까 이번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하고 X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면 안 된대. 그럼 다시 A 차집합의 B하고 교집합의 X, 교집합 맞죠?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A 차집합의 B를 구해보면 교집합이 2, 3, 4, 6이었으니까 1하고 12가 남아있네. 그지? 1하고 12하고 교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아니게 되려면 결국 X는 1과 12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반대경우를 보자라는 소리가 되니까 그럼 이러면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X는 여기서 원소를 데려올 거야. 저기서 총 9개가 있는 건데 이 4개는 확실하게 들고 가요. 그러니까 X의 전체 개수가 지금 32개가 되는 거지. 그지? 32개가 되는데 1하고 12랑 적어도 하나는 겹쳐야 되는 거니까 1하고 12가 없는 애를 제외시켜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다시 2에서 9-4를 통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만족을 시켜놓고 내가 지금 더 보고 싶은 거는 얘네 둘까지 아예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지? 그럼 저거 2개를 빼놓으면
결국 6이 빠지니까 나머지 3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8개의 반대 경우가 생기네. 그러면 전체 32개에서 8개의 반대 경우를 제외하면 되니까 정답은 24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답이 24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4번. 주관식 2번이죠. 주관식 2번. 자, 주관식 2번 한번 보시면 200 이하의 자연수예요. 2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 문제의 요청사항은 5의 배수가 아니고 싶대요. 5의 배수가 아니고 싶대. 그리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애들을 넣고 싶대. 자, 그러면 맞죠?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애들. 그럼 저거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 그지? 그러면 반대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즉 부정을 하자라는 소리야. 부정. 자, 부정 한번 해보면 5의 배수 건하겠지, 그지? 5의 배수 건하 혹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들. 저 애들을 세서 전체 200개에서 빼버리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5의 배수는 200 이하에서 총 40개 있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40 곱하면 200이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친구들인데 얘는 우리가 자연수 K를 동원해서 적으면 자연수 K를 동원해서 쓰면 4K-1의 꼴로 표현되는 자연수들이야, 그지? 그래야지 1 들어가서 3, 2 들어가서 7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가 지금 2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값의 개수가 곧 이 자연수들의 개수가 될 것 같아요. 50을 대입해봤더니 199가 되니까 맞아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 50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0개. 그러면 이게 지금 접속사가 또는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인데 써보면 돼. 자, 그럼 써보시면 3 있을 거고 7 있을 거고 11에 15가 나오지, 그지? 15 나오고 그 다음 19 나왔다가 23, 27, 31, 35가 또 나오네, 그지? 그리고 뭐 39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은 4씩 커지는 애들이야. 4씩 커지는 애들인데 총 5칸을 건너가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 1로 넘어갈 때는 20이 추가되는 셈이겠지, 그치? 뭐 그 다음엔 5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자연수들은 20의 배수에서 5를 빼준 놈이랑 똑같겠네, 그치? 그럼 얘가 다시 200 이하인 애들을 세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200에서 5를 빼니까 195겠지, 그치? 딱 맞아 떨어지네. 동시인 애들은 10개라는 소리야. 10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반대의 경우를 보고 싶은 건데 반대의 경우는 위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40에다가 50을 더해서 10을 빼니까 80개가 되겠죠. 그거를 전체 200에서 제외시키면 되니까 정답은 120개가 되겠네. 정답 120이고 그 다음에 주관식 3번 한번 같이 봅시다. 주관식 3번. 실수 XY야. 실수 x하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8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 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4x의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더래. 최소값. 근데 확인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도 되겠네요, 그지? 그럼 4x에 마이너스 4y에다가 플러스 18이 될 거고 나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알고 싶더라요. 최소값.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 4x 빼기 4y가 최소가 되면 그 i의 최소값을 구해서 18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차식의 최소값이야. 실수 xy래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떠올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바로 적용시켜 보면
4x-4y의 전체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럼 왼쪽은 16에 16이니까 32가 될 거고 뒤쪽에 있는 애가 18이었어요. 18 맞나? 18.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57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576. 그러면 지금 제곱을 해서 576이 됐고 576이 마침 24의 제곱이니까 내가 찾던 값은 마이너스 24부터 4x의 마이너스 4y가 24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마지막에 구하고자 했던 건 얘가 아니고 이제 18을 더한 값이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18을 더하고 여기다가도 18 더하고 여기다가도 18을 더해요.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일단 얘가 정답이고 최대값은 42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 어쨌거나 구하고자 하는 건 최소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 마이너스 6. 자, 주관식 4번으로 가봅시다. 주관식 4번. 자, 주관식 4번에서는 실수 K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자, 절대값의 x-k가 2 이하가 되는 말 잘 봐야 돼. 어떤 실수 x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의 6x 마이너스 6x 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제곱 얘가 0 이상이 된대. 얘가 참인 명제가 되게끔 하는 모든 k의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 이 부등식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k를 기준으로 거리가 2인 애들이니까 k-2부터 x가 k 플러스 2까지 뭐 이런 범위가 되겠죠. 이런 범위가. 그래 놓고 나서 어쨌거나 저 범위에서 저 2차식의 값이 항상 이제 0 이상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결국 얘가 양수가 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공인 거야. 하나라도 있으면.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좌변에 있는 애를 일단은 fx라고 설정합시다. fx.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이 되고 싶은 거니까 직접 조절하기 힘들다 싶으면 아까 우리가 했듯이 부정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주관식 2번에서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지, 그치? 자, 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습니다를 보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항상 이 안에서 작아지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럼 일단 fx의 개형을 결정해야 되는데 x축하고 몇 개의 교점을 갖는지가 일단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판별식은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한번 써보시면 9 더하기 k 제곱이에요. 자, 그럼 k가 실수니까 항상 0 이상이 될 거고 9를 더해놨으니까 9 이상. 그럼 반드시 이제 양수네, 그지? 그럼 저기 있는 fx는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부정을 보고자 하는 거는 그 범위 안에서는 항상 음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k-2하고 k 플러스 2가 둘 다 요 안에 들어와서 k 플러스 2부터 k 플러스 2까지 항상 음수가 나와주면 되겠지, 그치? 항상 음수. 항상 음수. 그러면 우리가 얘와 얘의 대칭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다 음수로 만들어버리면 돼. 구간의 양끝 지점의 함수값을 음수로 맞춰놓으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음수가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f의 k-2, f의 k 플러스 2 두 놈이 전부 음수가 되게 만드시면 된다고. 자, 그럼 f의 k-2를 대입해봤더니 k-2의 제곱 마이너스 6배의 k-2의 빼기 k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k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k에 플러스 4 플러스 12니까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그지? 너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얘를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니? k가 5분의 8 초가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k 플러스 2를 대입하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배 k 플러스 2에다가 빼기 k제곱 될 거고
K제곱 똑같이 날리시면 4K에 빼기 6K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에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 되고 얘도 음수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 이번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이게 성립하겠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골라봤더니 얘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 이 부정이 참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K값의 범위가 5분의 8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원상복구 시키려면 다시 이놈을 부정하시면 될 거고, 정답은 K가 5분의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셨으면 됐던 문제. 괜찮지? 마지막 세 문제 17번으로 가볼게요. 주관식, 내 지금 써놓은 번호를 계속 보고 17번이라는데 주관식 5번이야. 주관식 5번. 주관식 5번은 꽤나 이제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빼기 6y 더하기 5는 0이야. 보기가 안 좋아요. 수정하시면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필요하니까 4만 더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4를 더하시면 는 4 이렇게 됐겠네요. 자, 저 원 위에서 뭐 한 점 P가 있나봐.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P를 굳이 왜 지정했나 싶긴 해. 어쨌거나 이 P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Y는 X에 대칭 이동했대.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도형 위에 동점을 이동할 때는 도형을 전체를 이동하라 그랬어요. 도형 전체를 이동시키자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러한 원 위에 있는 점 P를 이동시키고 싶은 건데, P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기 있는 원을 다 옮겨버리자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이 친구의 중심의 좌표가 0,3이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K,3이 중심인 원이 됐겠지. 얘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3,K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으로 갔겠네. 괜찮지? 자, 그래 놓고 나서 P가 이렇게 옮겨간 점의 좌표가 x1, y1이라 그랬는데 그 점을 Q라고 둘게요. Q.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x1분의 y1 빼기 3이야. 이 친구를 물어보고 있는데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으면, 평소에 좀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보자마자 기울기인 거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인 거. 자,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다가 빼기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가 이야기하는 건 x1, y1으로부터 0,3까지의 기울기가 돼. 기울기. 얘네 둘을 연결한 선분 내지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있는 x1, y1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방금 지정했었던 Q였고, 하필이면 또 여기 있던 0,3은 어떤 애냐? 여기 있는 0,3은 기존 원의 중심의 좌표예요. 기존 원의 중심의 좌표.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 원을 열심히 옮겼어요. 열심히 옮겨서 중심이 3,K이고 반지름이 이 자리인 원으로 옮겼고, 그 원 위에 한 점 잡아서 0,3과 기울기를 쟀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 기울기의 최소값이 0이래요. 기울기의 최소값이 0, 최대값은 뭐 라지 m이라고 쓰지. 해서 K와 M을 결정하자라는 소리가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적인 단서는 뭐 쟤를 해석하는 것도 해석하는 거지만 이 M이 0이라는 정보가 이제 굉장히 큰 조건이에요. 굉장히 큰 조건. 생각 잘 봐. 뭐 어쨌거나 이동했으니까 원의 반지름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한 원이 이렇게 있어요. 뭐 다른 원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서 한 점 잡고 여기 위에서 한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재게 되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양수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점 잡고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재면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최소값이 0이고 싶은 거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동된 원에서의 뭐 어차피 중심하고 잴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동한 원에서의 가장 낮은 지점하고
0,3을 연결하게 되면 x축과 평행하다는 소리인 거예요. x축과. 자, 그래서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x축과 평행하다. 자, 그러면 0,3이라는 점은 어차피 y축 위의 점이니까 그래프를 대강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좌표평면을 그려놨을 때 좌표평면 그려보시고, 뭐 이동된 원이 어차피 문제에서 k는 상수 뭐 일단 이렇게 놨는데, 뭐 어차피 이동해서 이런 곳에 있다고 칠게요. 이런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지금 q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심의 좌표가 3,k라고요. 3,k. 그리고 이 y축 위에 0,3이 있을 건데, 이 0,3과 이 원 위의 점과 연결해서 가장 작은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기울기가 양수라는 소리가 되고, 결국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지점이 0,3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0,3.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도 수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하필이면 2였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k 값이 3에다가 2를 더하시면 되고 5란 이야기네. k 값이 결정이 됐다고, 그지? k 값이 결정이 됐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기울기의 최대값인데, 무슨 기울기냐면 이 0,3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기울기의 최대,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쨌거나 접선의 방정식을 쓰고 싶은 거니까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y 절편이 3이기 때문에 y는 m을 썼으니까 뭐라 할까? px라고 할게요. px 플러스 3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원에 접하는 거니까 이 접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인 2랑 같아주면 되지, 그지? 그걸 쓰면 저기 있는 기울기 p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꾸시면 p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얘랑 중심 3,k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면 되니까 2는 루트의 p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3,k 대입하시면 k가 아까 5였지, 그지? k가 5야. 그럼 3p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넘기시면 2배의 루트의 p의 제곱 플러스 1이랑 절대값의 3p-2가 같을 거고,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4p의 제곱 플러스 4, 5변은 9p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의 12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4랑 4가 지워질 거니까 5p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12p가 0이고, 지금 p가 0은 아니잖아요, 그지? p가 0이 되는 경우는 기울기가 0이니까 그냥 이거야. 그럼 다른 직선을 찾고 싶은 거니까 결국 양수 p의 값이 5분의 12가 되시고 너가 기울기의 최대값이 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거는 k하고 m을 더하는 거니까 k 5였어. 5분의 25를 더하면 되니까 5분의 37 이렇게 되겠죠. 5분의 37. 해석이 다소 까다로웠을 수 있는 문제. 해석이. 자, 주관식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함수의 개수 구하기인데, 함수의 개수 구하기. 자, x라는 집합은 1, 2, 3, 4, 5로 간대. 1, 2, 3, 4, 5.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 전체의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과 같대.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를 만든 거야. 그래 놓고 나서 a라는 집합은 어떤 f들이냐면 f1이 f3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f1과 f2와 f3의 함수값의 합은 6으로 떨어져야 돼. 뭐 일단 그렇대. 조건이 두 개나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한번 보시면 f가 1대1 대응이거나 1대1 대응이거나 혹은 f의 2가 f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봐봐. 마지막에 구하는 건 뭐냐면 n의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했었던 문제에서도 봤듯이 얘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얘를 A차 집합 B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집합으로서. 이거는 너네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에서 이런 함수를 제거한다가 썩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얘를 선택할 거야.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러한 함수 F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놈을 부정한 걸 추가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부정을 추가해 볼게요. 일단 얘부터 부정하면 F2가 F4보다는 작은 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1대1 대응이면 더더욱 안 된다는 이야기야. 더더욱. 그럼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겹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5개에서 5개로 가. 그럼 1대1이 깨지는 순간에 공역 치역이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1대1 함수만 깨져도 돼. 1대1 함수만. 자, 그러면 잘 봐. 우리는 이제 뭘 세면 되냐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를 세면 돼요. 너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뭐니? 얘가 되겠죠. 함수값의 합이 6이 되는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야. 그러니까 쟤를 통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총 4가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볼게. FA라고 F의 2하고 F의 3이야. 자,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전부 조사할 건데, 일단은 F3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5가 되는 순간에는 1하고 0을 줘야 되는데 0이 없잖아, 그지? 안 돼.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4부터 시작한다 치면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둘 다 1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합이 6이 되는 과정에서 얘까지는 만족을 하고 가는 거니까 얘네들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 둘이 같은 상황이지, 그지? 얘네 둘이 같은 상황이니까 1대1이 이미 깨졌어. 나는 얘만 결정하면 돼. 그러면 F2가 1이었으니까 F4의 후보는 1보다 큰 숫자 2, 3, 4, 5에서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고 4가지가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는 F5도 결정해야 돼. 이것도 결정 안 해서 또 틀리면 안 돼. F5는 제약 조건이 없지, 그지?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걸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F5가 될 수 있는 함수는 5개 중에 하나겠네. 그래서 이 경우를 만족하는 값이 일단 20가지가 나오게 돼요. 당연히 곱해야 되겠지, 그지?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4를 하나 깔 거야. 하나를 까주면 얘는 3이 될 거고, 얘가 2가 되고 이게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얘네 다시 만족이 됐고, 얘를 만족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F2가 2이기 때문에 2보다 큰 거 3, 4, 5가 있죠. 3, 4, 5. 3, 4, 5가 있으니까 F의 4의 선택지는 셋 중 하나야. F의 5는 여전히 자유로워. 얘는 5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쟤네 둘을 곱해서 15개냐? 그렇진 않아. 아직 1대1 대응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다 쓸까? 뭐 여기다 쓸게.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1, 2, 3, 4, 5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이 4, 1, 1에서 4를 하나 까면서 1, 2, 3의 함수 값이 1과 2와 3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얘네들은 지금 지들끼리 대응하는 중이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4를 가지고 추가 조건 주고 5를 자유롭게 대응시키는 중인데, 우리는 1대1을 만들면 안 돼. 다시 얘네들은 여기서 놀아. 얘네들끼리는 1대1을 만족했죠.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만 1대1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우리는 지금 전체 함수에 계속 구해놨으니까 얘네끼리 1대1을 이루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4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고 뭐 해서 이제 5로 갖다 치면 여기 있는 5의 선택지는 나머지 하나야. 2 곱하기 1이니까 2개 제외시켜셔야 된다고요. 2개를. 할 수 있겠지?
전체 개수에서 1대1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가 이제 3으로 고정시켜 놓고, 이제 얘네들끼리 순서를 한번 바꿔봅시다. 해서 얘가 3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2인 거. 이것도 괜찮잖아요. 자, 그럼 이때에는 F2가 1이니까 F의 4의 선택지는 2, 3, 4, 5 4개 있고, F의 5 역시나 자유로워. 근데 역시나 1대1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바로 뺏어 쓸게. 얘는 4, 5, 20에서 2를 빼서 18개 이렇게 가겠죠. 자, 마지막. 이번에는 지금 얘네들끼리 바꿔봤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주고 여기다가 1을 주고 여기다가 3을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F4의 선택지를 봐. F2가 3이니까 4랑 5 두 개밖에 없어요. 그지? 마찬가지 F의 5는 자유로워. 5개 중에 하나야. 그럼 곱이 이제 10개인데 거기서 또 얘네들끼리 1대1 두 개 빼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8까지 더하시면 되겠죠. 다른 경우 있나요? 다른 경우 3이 올 수는 없는 것 같고, 그지? 3이 올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1, 3을 바꾸면 얘를 위배하니까 더 이상의 경우 존재하잖아. 더 이상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이 다른 구조가 될 수 있나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지, 그치? 끝났어요. 그러면 20에다가 13 더하시고 얘네 둘을 계산하시면 33에다가 26을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59개가 되겠죠. 59개. 정답 59야. 59.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1번은 좀 힘을 많이 빼고 내셨던 것 같아. 우리가 뭐 지금 7번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많은 계산량을 겪어왔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이제 짧은 계산량이에요.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라는 원이야. 자, 얘를 이동시키고 있지, 그치? 원의 이동은 늘 중심을 보자 그랬어. 0,0에서 출발하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이제 중심은 저기가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k가 되겠지. 자, 그러한 원이 말 잘 봐야 돼. x축과 y는 x에 동시에 접한대. 자, 그럼 첫 번째 x축에 접해요. x축에 접하면은 중심의 y좌표가 곧 반지름을 결정한다 그랬어. 그럼 얘가 지금 중심의 y좌표가 3이기 때문에 결국 너가 3이 되면 될 거고,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k의 값이 9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 풀었지 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직선이 원이 y는 x라는 직선에 접해야 돼. 즉 x-y는 0부터 중심 a, 3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방금 구한 3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 3은 거리 재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에 a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에 a-3의 값이 3 루트의 2가 되니까 a는 3 플러스 마이너스의 3 루트 2겠구나를 알겠네요. 근데 뭐라 했냐면 a하고 k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은 루트 9고 3 루트 2 루트 18이잖아. 빼면 음수 될 테니 a는 3 더하기 3 루트 2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에는 k하고 얘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9에다가 얘를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12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7번부터 쭉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려웠던 시험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심화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뭐 이런 거를 제외하면.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좀 차분하게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개념의 숙지가 중요해지는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